자, 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1학년도 합격자들 사례 발표회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이 지금 2월 10일이고요. 수요일,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경기는 2월 8일 날 오후 3시 반에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쉽지 않잖아요. 합격했는데 그래도 또 지인들도 많을 텐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문자나 합격했다고 기쁨을 같이 나눠줘서 고맙고, 오늘 경기 친구들은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오늘까지가 경기는 서류랑 신검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경기 친구들은 월요일 날 15일 날 와서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오전 10시에 발표 나고 지금 오후 2시에 모여서 바로 하느라고 지금 수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에서 올라왔고, 또 한 친구는 혼자서 제주도에 놀러가 있다가 부랴부랴 합격 소식 듣고서 지금 와서 지금 합격 소개 해주러 왔어요. 너무나 고맙고, 먼저 할 우리 친구는 이수민이고, 정말 제가 마음 졸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직강생님들은 제가 얼굴을 아니까 전화하면서도 수민아 너는 올해는 내가 기억나는 맞지? 수민아 너 올해는 정말 돼야 되는데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민이는 지금 올해 오수예요. 쉽지 않은 공부반 과정이었을 것이고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약간 안 해도 될 시행착오를 다 한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어찌 됐건 제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우리 이수민 선생님을 통해서 특히 아마 이수민 선생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들이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왜 자꾸 시험에서 자꾸 안 되고 있는가, 이런 페인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궁금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은 비대면 촬영이라 지금 우리 촬영 조교 선생님하고 우리 합격 사례 발표하는 우리 선생님들만 딱 강의실에 있는 거라서 질문을 받질 못하니까 그건 추후에 우리 선생님 내 카페나 이런 데서 우리 다들 오늘 하신 분들이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답해 줄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또 실패했던 원인들, 또 성공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이수미 선생님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수이고 장수생이고 이번에 충북으로 시험을 봐서 처음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장수인데 1차를 많이 합격했다가 최타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올해 그냥 완전 스트레이트로 1차도 정말 처음 붙고 최종 합격까지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수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게, 다른 장수 선생님들은 최탈 경험도 막 있고 하신데 저는 정말 1차 합격조차 아예 못 해본 상태라서 나는 이 시험이랑 맞지 않는가? 나는 이 시험을 좀 볼 자격이 없는가?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들이랑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생인 만큼 저는 우선 어떻게 하면 이제 장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빨리 붙을 수 있을까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장수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김유석 선생님 직강을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듣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올해 작년 1월에 선생님 진단평가 같은 걸 하면서 선생님이랑 처음 상담을 했어요. 날짜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때가 1월 3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 합격자 발표 난 지 한 2, 3일밖에 안 지났던 때라 제가 이제 사수에서 실패한 지 한 2, 3일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때 사실 정말 제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왜 힘들었냐면 저는 너무 억울해서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유 선생님을 좀 다짜고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공부했는데 저 왜 합격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그냥 다짜고짜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날 하신 말씀이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뭔가 억울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 직강 수업을 1년 내내 모든 수업을 다 들었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11월 시험 직전에 딱 느낀 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나름 하고 있었구나.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맞는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면 제 생각엔 누군가 길잡이가 필요하고 점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작년에 김유석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걸로 항상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다 적어가고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항상 점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되게 큰 힘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직강을 정말 듣는 게 공부 전략 점검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강만으로는 선생님이랑 솔직히 컨택하기가 쉽지 않고 제 공부 방법을 점검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꼭 직강을 와서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 직강을 작년에 처음 들었지만 선생님 인강은 이미 삼수, 사수 때 한 번씩 들어본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과 강의를 이렇게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들으니까 그때 그냥 들었을 때는 이 강의 왜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왜 유명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강을 듣고 나니까 이래서 듣는 거구나. 이래서 김유석 선생님 들으라고 하는구나를 직강 와서 딱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직강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나 뭐 어느 정도 선생님 이렇게 샘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스타일이 조금 약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직접 점검 받으러 가서 이렇게 1대1 또 뭐 3대1 이렇게 그룹 상담 이렇게 받아보면요.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선생님이랑 컨택을 해서 점검을 꼭 받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부 전략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남들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된 이유가 남들이 이거 한다 하면 그래? 이거 하고 남들이 이거 한다 하면 그거 하고 이래서 조금 장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서머리 스터디도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완전 쓸데리 없는 공부들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수를 온 것 같고 이제 선생님한테 점검 받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 왜 해? 단어나 외워. 이래서 이제 단어를 외워갖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일형 문학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형 문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누군가는 독해가 안 되는 걸 수가 있고 누군가는 라이팅이 뭔지는 알겠는데 라이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라이팅은 좀 그냥 어떻게 쓰는데 독해가 전혀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근데 남들이 써머리 한다니까 써머리는 전혀 독해가 아니라 라이팅인데 남들이 써머리 하니까 나도 써머리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필요한 게 독해인데 독해 실력은 안 늘고 그냥 라이팅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자꾸 장수하지? 왜 나는 자꾸 떨어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딱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장수하게 된 게 일형은 혼자 하는 거다. 이 소리를 초수재수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리고 또 약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주변 선배들이나 누구들 보면 뭐 혼자 공부했다 해서 혼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누군가 점검해주는 사람이랑 길잡이가 정말 필요한 게 일형 문학이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저처럼 이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형은 혼자 하는 거다라는 말을 믿고 혼자 하지 않고 올바른 전략대로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독해 전략이나 이런 거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제 첫 번째로 단어를 외우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장수하게 된 큰 원인도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수할 때까지만 해도 단어를 잘 안 외웠어요.
근데 1월부터 11월까지 선생님은 맨날 단어를 정말 365일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해 제가 단어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시험에서 그 B형에서 이번 문제 B 오블리지드 2 그런 문제 같은 것들에서 저는 오블리지드를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그게 작년 선생님 단편 소설에서 선생님이 그거 수업 시간에 딱 언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 들은 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올해 될래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 들으면서 시험장에서 시험 쳤고요. 그리고 폴보딩 이런 단어도 다 선생님 파워보카에 다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외운 게 거기서 많이 빛을 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지만 합격하신 쌤들 전부 제 생각에는 단어를 시험 전날까지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꼭 외우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제 김유석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파워리딩 스킬을 들을 지금 단계이신데 저는 파워리딩 스킬 다음에 이제 5, 6월에 듣게 되는 월든 강의를 독해 전략을 위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파워리딩 스킬을 들으면서 사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혼자 적용하기에는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든을 들으면서 아, 이게 독해구나를 처음 딱 깨달았어요. 5월에. 그래서 제 생각에 월든 강의를 만약 들으시면 월든 강의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맨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그 독해 전략이 있거든요. 뭐 이 말이 이 말이다. 했던 소리 또 한다. 여기서 말한 소리 뭐 뒤에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를 정말 이렇게 뼈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월든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든 강의 느끼면서 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이거구나. 이 말이란 게 뭐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시면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보통 어디 이렇게 지문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그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밑줄 그은 내용에 대해서 쓸 때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답은 무조건 지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같은 말 하는 걸 빨리 찾는 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연습이 저는 월든 수업에서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리딩의 실전편, 실전 적용편이라고 이제 월든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월든을 정말 독해 전략이 약해서 미력문학이 약하시다 하는 분들께는 이제 월든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월든 공부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차후에 이제 카페에다가 구체적으로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수생으로서 제가 여기 합격 사례 설명회 꼭 오고 싶다고 작년에 공부하면서 꼭 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오수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제가 작년에 1차 시험 공부할 때 재작년에 이제 붙으신 분 중에 장수해서 붙으신 경북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 보고 정말 많은 용기를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네, 그 선생님은 육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수니까 되게 이제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아, 그 선생님 보면서 아,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나도 붙어서 꼭 누군가한테 용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이 자리에 꼭 합격 설명회 오고 싶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혹시 장수생이시거나 이러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 저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1차조차 붙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올해 처음으로 딱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들 그런다고 해요. 이 시험은 뭐 삼수에서 안 되면 끝난 거다. 시험 뭐 볼 자격이 없는 거다. 뭐 그 인고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수는 이제 초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초수 재수에 붙으신 분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삼수 때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 많은 동기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삼수가 거의 초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삼수인데 저는 삼수에서 포기하는 게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 2차 시험 기다리면서 만약 안 되더라도 저는 시험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이번에 이제 2차에서 조금 안 되더라도 육수를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험을 또 볼 생각을 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오수에서 멈췄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수생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셨으면 이제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영역별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윤석 선생님 커리를 들으면서 영역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올리도록 하고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장수생한테는 6월까지는 영교 영어학 교육학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그걸 지켰어요. 정말 6월까지 정말 안 봤어요. 근데 사실 불안했어요, 정말. 왜냐면 제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미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사수까지 항상 공부를, 상반기에도 항상 영교 영어학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러다 나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근데 왜 선생님 말을 끝까지 말을 믿고 들었냐면, 뭐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기보다 선생님을 믿기도 했지만 남들이 요즘 이거 한다 하는 거를 저는 이미 초수, 재수, 삼수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6월까지는 일영 문학에 집중하자라고 저의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케이스별로 초수 때는 어떻게 해라, 재수 때는 어떻게 해라, 삼수 이상은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장수지만 나는 이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초수지만 이런 게 부족해서 나 이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그럼 그냥 그거를 따로 혼자 몰래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게 부족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냥 들어주시고, 그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이거 단어나 외우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선생님이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럼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꼭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제 일영문학의 꽃이 피는 시기가 저는 사실은 5, 6, 7, 8, 9, 10, 11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되게 모의고사 관련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에, 임용이라는 시험에 내 몸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그걸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들 중에 간단하게 정말 제일 도움이 됐던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고 제가 이렇게 답을 쓰게 된 과정을 다 적었어요.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서술형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제 사고 과정을 다 그대로 썼고, 그다음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맞게 생각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적고, 그리고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저의 사고 과정을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이것도 제가 카페에 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영교 영어학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수했기 때문에, 장수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뭐는 도움이 된다, 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카페에 좀 따로 올려서 뭐는 좀 선생님들 도움이 됩니다, 뭐는 어떻게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다른 일영 문학이 아닌 다른 영역별로 이런 내용들은 김윤석 선생님 카페에 이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이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남들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들 중에 뭐 서머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전국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의고사 기간에는 꼭 그거를 해야 된다, 꼭 일영 문학이 아닌
그 모든 영교, 영어학, 이령이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장수를 하면서 느낀 건 저는 일단 전국 모의고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안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종합형 모의고사는 많이 봤는데 초수 재수 때 이럴 때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왜냐면 그게 전혀 임용시험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초수 재수 때는 모르니까 그냥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지니까 장수로 갈수록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종합반 문제를 봐도 제가 알아서 그냥 안 풀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믿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붙었다 이런 것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뭐를 못하는지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중심을 잡아야 이건 빨리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이게 도움이 됐어도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교수님한테 계속 가서 이제 점검을 받고 저는 이렇게 하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강을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직강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왜냐면은 저는 인강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예습복습 하라고 했을 때 예습복습을 했었어요, 나름. 근데 이제 직강을 다니면서 그때 내가 했던 예습복습은 진짜 그거 했다고 말하면 정말 창피한 수준으로 안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매주 단어 시험을 보는데 절대로 인강으로 혼자 공부해서는 단어 시험 진짜 그렇게 빡세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면 그리고 이게 보여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 틀리면 정말 자괴감 들거든요. 하나만 틀려도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외우고 계시고 정말 다 맞으시고 이거를 눈앞에서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직강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를 꼭 느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김유성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김유석 선생님 모의고사 10%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10%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에 모의고사 10%에 한 2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자신감도 있어요. 선생님 10%에 들었는데 올해는 진짜 합격하겠다.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이제 좀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학생 강의 듣는 이런 수강생분들은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니까 와갖고 그런 분위기 타고 상승세 얻어 가시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 강의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나 소설 같은 거를 읽었을 때 그냥 아예 이제 시험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시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겠다. 소설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쓰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약간 문학에서 이 내용을 지금 이런 상황인 거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그래도 했던 이유가 이 문학 강의를 이제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 저는 이번에 B형 2번 문제에 그 오블리지드가 답이었던 그 문학 문제에서 솔직히 저는 그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약간 스키밍해서 답을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내용을 초반만 조금 읽었는데도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조금 솔직히 눈에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김유석 선생님 그 모의고사 이제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조금 부유한 좀 이렇게 나이 든 부유한 어른이 좀 가난한 소녀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가난한 애도 있다니 약간 이러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했어요. B형 2번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 베푸는 거구나. 베풀면서 뭔가 베풀어야 할 의무를 느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풀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문학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이제 노량진 학원가의 다른 문학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이제 비교는 좀 못하겠지만 김유석 선생님 문학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특히 소설은 갈등을 강조하세요. 소설을 볼 때는 갈등 파악이 핵심이고 시험 문제에서 갈등밖에 물어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소설 볼 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누구랑 누가 갈등하지? 이거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읽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무슨 상황인지 소설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특히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사수 때까지만 해도 시를 그냥 약간 느낌으로 풀었어요. 그냥 이런 내용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는 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딱 들어봤는데 시라는 게 구조가 다 있고 이게 이렇게 이제 이미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신텍스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그걸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 파악이 되거든요. 전 이걸 너무 처음 배웠는데 작년에 처음 배웠는데 전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 시를 읽을 수가 있는 거구나. 느낌으로 그냥 운 좋으면 맞고 아니면 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내용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깨달았거든요. 아마 그냥 김윤숙 선생님 시 샘플 강의 들어보시면 그냥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정말 아 시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문학 강의를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사항 많이 올려주신 걸 봤는데 약간 영어학 관련해서 질문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수생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어 공부 방법은 저는 원서 강의를 추천하기보다 원서를 토대로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출제자의 눈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올려주셨냐면, 영어학은 어쨌든 A 지문에 나온 걸 B에 있는 예문에다 적용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적용력을 어떻게 기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제 생각에 내가 문제를 내보는 게 정말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일형문학에 좀 집중을 하느라 못했는데 3수, 4수 때는 제가 문제 출제, 원서를 기반으로 문제 출제하는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원서 강의를 듣기보다 그리고 왜냐면 원서 강의를 들어도 다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절대 기억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거가 되려면 내가 문제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서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기보다 이렇게 스터디원들이랑 원서 내에서 어떤 분량을 정해서 그 분량 내에서 내가 2문제, 3문제를 출제하고 다른 스터디원이랑 바꿔서 풀어보고 저는 이 방법을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문제를 냈고 이런 거는 이제 카페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강의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거 이거를 이제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영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핑, 키워드 매핑 이게 정말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티칭 리딩, 티칭 리스닝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각 분야별로 A4 한 장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매핑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럼 어떻게 매핑을 했는지 이것도 이제 김윤석 선생님 카페에 올려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